마케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앱 마케팅도 이제 트렌드랑 시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설치랑 초기 유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요소를 잘 반영하면 광고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매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앱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플 설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앱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플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플 마케팅은 일반 광고랑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쇼핑몰 광고랑은 진행 방식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그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메타,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검색 광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점이 있다면 일단 세밀한 타겟팅이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다만 초기에는 머신러닝 학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최소 50건 이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초반에는 타겟팅이 너무 좁혀서 하기보다는 논타겟 아예 펼쳐놓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전환 캠페인이나 뭐 트래픽 캠페인, 인지도 캠페인 할 때도 약간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앱 광고는 이제 하루 이게 특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평균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이제 사용하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넓게 열어두고 넓은 풀을 넣어두고 데이터를 이제 쌓는 다음에 이 모수가 쌓인 후에 세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넓게 열어두고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요소가 메타 픽셀 설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설치를 한 거에 대한 전환율이 찍혀야 어떤 사용자에게 설치율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광고를 통해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는지 이런 세부 데이터, 전환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메타 픽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메타 픽셀 설치 항상 할 때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메타 픽셀 설치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엔 소재 전략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A/B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효과가 좋은 소재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반응이 좀 떨어지는 소재가 있다. 이러면 빠르게 교체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재는 한 가지 소구점을 담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러 메시지를 동시에 잡으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 막 휙휙 넘기다 보니까 그 소구점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혜지 마케터님은 이제 소재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소구점을 명확히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금방 쑥쑥 넘어가는데 여기 오밀조밀하게 작게 있으면 다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조금 약간 흔히 말하는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이게 조금 예쁘게 만들려고 이게 글씨는 조금 작게 그리고 약간 여러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물론 그것도 정말 예쁘지만 이게 전환으로서의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직도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재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CTA 버튼인 것 같아요. 이 CTA 버튼은 뭐
더 알아보기, 뭐 설치하러 가기. 약간 이런 것들은 메타에서 뭐 이런 CTA 문구를 지원해주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그냥 소재 자체에 CTA 버튼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약간 이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효과도 날 수 있고, 또 그냥 메타에서 자체 제공하는 CTA 버튼보다 이렇게 직접 삽입하는 CTA 버튼이 조금 더 전환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서 CTA 버튼도 조금 더 상세하게 더 알아보기 이런 말 말고 뭐 어플 앱스토어로 가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만의 CTA 버튼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엔 저희가 알아볼 게 구글맵 캠페인인데요. 흔히 저희가 플레이스토어라고 알고 있죠? 이 부분에서 구글 앱 광고를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대부분 구글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구글 앱 캠페인 장점은 검색 광고도 가능하고 배너 광고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하기에도 때문에 적합합니다. 또한 경쟁사 사이트, 맵, 키워드 기반으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구글은 세그먼트 리타겟팅이라고 해서 리타겟팅 기능이 강력한 그런 매체예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고객, 그리고 설치 후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고객, 그리고 이미 구매한 고객, 이렇게 다양한 고객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에게 세분화해서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메타랑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학습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초기 CPI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목표하는 CPI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의 약 1.2배 정도로 설정하면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학습이 이루어지려면은 메타와 동일하게 전환 추적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이건 약간 전환 캠페인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환 캠페인도 전환 추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도 마찬가지로 전환 추적 스크립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랑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전환값을 확인해주는 구글 애널리틱스는 전환값을 확인해줄 수 있는 툴이고요. 파이어베이스는 앱 내 코드를 싣는 SDK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무료로 제공되고요. 구글 애즈나 애널리틱스, 파이어베이스는 반드시 연동해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데이터로는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어떤 소재를 강화할지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이끌면 좋을지 설정하는데 활용이 많이 되는 거라 이 부분은 귀찮으셔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별로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안드로이드는 이제 추적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권한을 허용한 경우에만 전환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희지 마케터님도 이제 아이폰 사용하시고 저도 이제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권한 허용 이런 거 엄청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iOS는 이런 버튼이 하나 더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정보 부분에서 좀 더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iOS는 전환 단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배제하고 안 하시는 것보다는 iOS와 함께 믹스해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iOS는 구매력이 높은 고객층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것만 쓰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세 번째는 애플 검색 광고 ASA라고 하죠.
네, 애플 검색 광고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지만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키워드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경쟁사 키워드를 타겟팅할 수 있냐는 말이 어떤 말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저희가 되게 유명한 경쟁사들 몇 개 있잖아요.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이키를 검색했는데 아디다스가 이 검색 광고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이키를 검색했음에도 상단에 이제 아디다스 어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아디다스, 나이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어플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이해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플 검색 광고 특성상 구매 의도가 있는 고객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이 이제 구글이나 메타보다 조금 더 높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애플 검색 광고에는 또 디스커버리 캠페인, 그리고 브랜드 캠페인, 그리고 카테고리 캠페인, 그리고 경쟁 캠페인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면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과금 방식은 CPC랑 CPM 이 2가지가 있고 앱스토어 광고 특성상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을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서 버티컬 매체 활용도 가능합니다. 특정 업종이나 카테고리에 특화된 매체를 활용하면 니즈에 정확한 고객을 정밀하게 공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어플이나 금융 어플 이렇게 특정 관심사나 사용 패턴이 뚜렷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버티컬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냥 저희 서로 약간 Q&A 주고받듯이 이렇게 간단한 이제 Q&A 리스트도 저희가 뽑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럼 먼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앱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전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앱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전략.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ASO라고 해서 앱스토어 최적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광고 세팅.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네, 애플 검색 광고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 2가지가 결국 스토어 전환율에 의존되기 때문에 스크린샷이나 리뷰, 키워드 세팅을 먼저 최적화해놔야 광고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플 검색 광고로는 iOS 유저 확보가 가능하고 UAC로는 안드로이드 유저 확대를 병행하는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애플 검색 광고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각각 어떤 목적에 조금 더 적합할까요? 물론 둘 다 전환이 목적이겠지만 그 세부적인 틀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조금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ASA는 iOS 신규 유저 확보를 하는 데 좋고요. 또한 고의도 유저, 그러니까 앱 설치를 할 수 있는 유저, 의향이 있는 유저들을 빠르게 모으는 데 조금 더 적합해요. 하고 USC는 구글 생태계 전반을 또 활용하잖아요. 유튜브, Gmail, GDN,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대규모를 모으거나 아니면 리타게팅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쵸. 제가 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약 15년? 20년 정도 쓰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애플 앱스토어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글 생태계 전반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 할 때도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에 다 묶여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규모로서의 이제 노출이나 그리고 리타게팅 전략에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애플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디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유저나 그리고 이제 앱 설치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단에 뜨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기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론은 약간 이런 얘기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스토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죠. 아무래도 구글은 조금 더 넓은 풀에 다양하게 조금 더 많은 유저들에게 이제 노출될 수 있고 애플 앱스토어는 이제 사용자가 조금 적은 반면에 대신 이제 의도가 높은 유저에게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둘의 목적이 비슷한 듯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혜지마케터님 이제 세 번째 전략에 대해서 Q&A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ASA 캠페인 세팅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이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브랜드 키워드죠. 이게 브랜드 키워드가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랑 동일하게 자사 브랜드를 보호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이키를 쳤는데 아디다스가 먼저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설치할 때는 소비자들이 어쨌든 상단을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 상단 키워드 지면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 자사 브랜드를 보호할 용도로 브랜드 키워드를 이제 가장 먼저 유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경쟁사 키워드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키를 썼는데 아디다스가 나오게 하듯이 해서 유사한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보이게 해서 이제 유입을 더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랑 경쟁사 키워드가 둘 다 목적은 같아요. 브랜드 키워드는 내 브랜드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 브랜드의 보호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경쟁사 키워드를 노려서 이제 유사 어플을 이용하거나 유사 어플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검색한 사용자들에게 최상단에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럼 그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뭐가 말씀해 있죠?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동앱 다이어트 앱처럼 병행 수요를 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넓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죠. 그렇죠. 이 부분 물론 운동앱, 다이어트 앱 이런 부분처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도 이렇게 함께 세팅을 해두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탐색형이라고 해서 디스커버리 이제 키워드를 이제 발굴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신규 키워드 발굴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 이제 키워드 초기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신규 키워드를 이제 발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애플 검색 광고 캠페인을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SA와 UAC. UAC는 여러분 구글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네, 이 모두에서 성과를 측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ASA는 키워드 단위 성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iOS 추적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UAC는 소재별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버라이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쵸. 크리에이티브. 네, 맞아요. 이제 키워드 AS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잖아요. 그래서 검색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단위의 성과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OS 전환 추적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AC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제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를 둘 다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재별로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확인하는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버라이어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마지막 Q&A인데요. 네, 마지막 Q&A 어떤 걸 가져왔는지 희지 마케터님 알려주시겠어요? 광고 효율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솔직히 광고주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세팅해주고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입장이지만 광고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광고 비용이 매일매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만큼의 돈을 쓰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은 이제 광고주님 입장에선 조금 이제 불안하실 수도 있고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걸 가장 걱정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애플 검색 광고랑 저희 구글 앱스토어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효율 키워드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랑 쇼핑 검색 광고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저율 키워드를 제외해주셔야 무분별하게 광고비가 누수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키워드를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 옵션 보정이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기억이 안 나면은 이것저것 이제 매칭해가지고 그냥 키워드 조합해가지고 그거를 검색하잖아요. 이거 약간 확장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칭 옵션을 이렇게 매칭 키워드를 이렇게 잘 봐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캠페인 세팅할 때 매칭 옵션을 잘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어떤 광고 효율이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을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이벤트 세팅할 때 구매 중심으로 올려서 알고리즘 학습 방향을 조금 더 재조정하고 아니면 이제 소재를 교체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배너 광고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소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세팅을 할 때 아니면 뭐 프로모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알고리즘 학습 방향을 재조정하거나 그리고 이제 성과가 조금 저조한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은 기존에 좀 많이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네, 오늘 이제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요. 저희가 Q&A까지 하다 보니까 마치기 전에 잠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힐지마케터님, 메타 광고는 어떤 게 가장 중요했죠? 메타 광고는 일단 초기에 머신러닝 학습이 필수가 되어야 되고 학습이 필요하고 픽셀 설치가 필수예요.
그리고 또한 소재 전략에서는 하나의 소구점을 집중하고 그리고 A/B 테스트를 꼭 해서 효율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메타 전환 캠페인이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어플 이제 앱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머신러닝 학습과 픽셀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소재 같은 부분도 이제 어떤 소구점을 하냐, 어떤 CTA 버튼을 활용하냐, 그리고 A/B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래서 거기서 효율이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글 앱 캠페인 UAC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경쟁사 그리고 키워드 기반 타겟팅과 리타겟팅 세그먼트 리타겟팅의 이게 핵심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앱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와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쌓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운영 체제별로도 이제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추적이 원활하죠. 맞아요. iOS 같은 경우는 어떻죠? iOS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권한에 따라 이제 전환 단가가 높아지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추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높지만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잘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같이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전환 단가가 높지만 그 대신 이제 유입되는 고객층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운영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검색 광고는 구매 의도가 명확한 아이폰 사용자를 공략할 수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캠페인 유형에 따라 디스커버리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 브랜드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경쟁 캠페인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 검색 광고는 저희가 앞서서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약간 키워드 세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키워드 일단 브랜드도 중요했고 이제 브랜드를 보호를 완벽히 하셨다. 브랜드 키워드가 됐다. 그럼 이제 경쟁사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브랜드는 일단은 약간 브랜드 검색 광고랑 동일하게 브랜드를 보호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쟁사에서 그 브랜드 키워드를 갖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공략해서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경쟁사의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이제 우리의 그 검색 광고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버티컬 배제는 특정 업종이나 아니면 관심사가 뚜렷한 고객에게 정밀 타겟할 때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운영 체계별로 쓰는 거, 메타 광고, 애플 검색 광고, 그리고 구글 맵 캠페인, 네. 구글 앱 캠페인 하고 이제 버티컬 매체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4가지 매체를 이제 전략적으로 종합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고 이제 소재와 매체를 최적화해서 시즌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앱 마케팅 성공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광고를 이제 집행하거나 뭐 마케팅을 이제 진행할 때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캠페인 운영에 적용하시면 초기 유입과 설치 그리고 전환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다루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광고 세팅하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광고 컨설팅 3팀 김지원 마케터와 이혜지 마케터 에게 광고 상담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앱마케팅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인사이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